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 지수가 생각보다 낙폭 자체는 적은데 자꾸 내 종목은 빠지는 것 같고 올라가는 종목들, 뭐 코로나 관련주, 돌발 이슈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지금에라도 저거를 좀 따라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 종목이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시장이 그렇게 나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지금 좀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내 종목이 구간을 좀 이탈했는데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현금을 좀 늘려야 될지 또 내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장 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차트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과 하락 또 매수 심리가 개선된다거나 매도 심리가 커진다거나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미증시를 내가 투자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항상 우리는 미증시를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전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미증시가 뭐 채권이 어떻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뭐 증시가 하락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냥 뉴스를 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올라갈 만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일전에 나스닥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그었던 그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시장 지수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 지수가 저항, 그럼 이제 이 자리는 과거에 강한 지지선이었던 만큼 이 자리는 이제 새로운 저항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보통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특정 시장 지수를 견인할 만한 어떤 덩치 큰 우량주에서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나와서 그 종목을 기준으로 그 종목이 시장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시장 지수 자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호재가 등장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강한 호재, 시장의 호재가 등장하던가 개별 기업들의 호재라든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등장을 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해줘야 시장이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여기 나스닥 한참 이렇게 막 많이 빠졌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한 17,500 정도 선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에서 딱 멀리 막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 타이밍에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정을 줘서 480선 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이 타이밍에 등장했던 저항을 만났을 때 딱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화해 국면에 들어갔죠. 서로 간에 과하게 매겼던 상호 간세율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기대만 했던 것들이 실현화되면서 시장에 호재가 등장을 했고 그렇게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거거든요. 그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시장 지수가 다음 저항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뭔가 새로운 시장이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던져준다면 얘가 그때 거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슈 같은 거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뭐 이슈도 없습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인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마땅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 기간 동안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호재가 등장할 수 있다? 사실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뭐 정말 종전 협상까지 이어진다거나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도 사실 지금의 매수 심리보다 더 자극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조정을 주자니 그냥 올라갈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조정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재정 리스크가 더 커진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한 거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먹인 건데 자국민들한테 감세를 하면 또 재정 적자 커지잖아. 그러면은 이거 다시 또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더 높여서 재정 적자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자극됐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원래 공화당 정책을 봤을 때 세금에 대해서는 좀 유해요. 감세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시장이 정말 듣도 보도 못했고 정말 공포에 떨 만큼의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조정의 사유를 찾지 못했었는데 마침 조정의 사유가 생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조정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갭자리는 메꾸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일전에 그 중국하고 통화 잘 되면서 이렇게 갭상승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 당장엔 안 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월요일 날 만들어진 갭자리거든요. 그럼 월요일 날 만들어진 갭자리면 이게 주봉 갭자리예요. 주봉 갭자리는 여러분들이 나스닥 차트를 한 20년치 한번 쭉 돌려보세요. 주봉 갭자리가 안 메꾼 적이 있는지. 뭐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주봉 갭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갭자리들은 20년 동안 안 메꾼 거 한 번, 두 번 찾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번에 만든 갭자리도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메꿨다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메꾸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메꾸면 여기서 무너지면 더 아파요. 그래서 사실 이 갭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 구간, 과거 박스권 하단 저항이었던 현 구간에서 조정을 줘서 18,000포인트 정도까지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갭자리를 메꾸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 나오고 뭐 하고 한들 결국 이 자리를 메꿀 거라서 굉장히 좀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일단은 18,000포인트까지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올지는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지 않고 평균치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괜히 그거 가지고 실망스럽다 하면서 엔비디아 쪽 매도세 자극하면서 나스닥 지수 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시장 지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고 시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목의 차트도 같이 보는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 차트 봐도 지금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60분봉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240 지지선 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원래 볼린저 밴드라는 이 보조지표의 특성은 좀 간단해요. 수렴하고 확산한다. 모인 상태에서 위를 터치하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요. 모인 상태에서 아래를 이탈하면 단기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볼밴 상하단선 수렴했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130불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났다? 그러면 볼밴 하단 이탈, 240선 이탈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단기 조정 나온다? 엔비디아도 뭐 갭자리 많고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심하면 120불 정도까지도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죠. 그럼 그 이유 가지고도 나스닥을 조정 주기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테슬라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121선 이탈했죠. 그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선인 60분봉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240선 동일하게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라가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그러면 거의 300불이거든요. 현가 대비 테슬라도 10% 가까이가 밀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차트적으로. 그러면 이유거리가 많죠. 테슬라도 흐청거리는데 엔비디아도 휘청거리고 나스닥도 뭐 지금 조정 사유로 삼을 만한 거 많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편다고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그럼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코스피를 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딱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일봉상 지금 반등 자리인데? 이거 반등 자리다. 이거 분봉도 이거 지금 반등 자리잖아. 그럼 여기서 겁먹지 말고 내가 그냥 막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스닥이 빠졌는데 과연 우리 금쪽이 코스피가 여기서 예쁘게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래도 다들 몇 년은 하셨을 테니까 그간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금쪽이 코스피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건 절대 코스피가 올라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미증시라던가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코스피도 추가적으로 좀 더 눌림을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보든 뭐 이슈를 체크를 하든 종목을 보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보통은 뭐 뉴스에서 어떤 섹터가 좋대 뭐 이러면 그냥 그거 사요. 뭐 그리고 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뭐 좋대. 그러면 그냥 삽니다. 뭐 어련히 좋다고 할까?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라던가 뭐 그래도 물려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을 위주로 압축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변수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종목을 추천하기가 사실상 힘들죠.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 넘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 박스권을 그었어요. 사실 원래 국내 증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됐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 움직임이 정상인 움직임인데 이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생각보다 너무 높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상호 관세율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다시 그냥 박스권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올 1월과 올 1, 2월 이 박스권 상단을 찔렀던 2월과 지금과 시장 이슈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올 2월 달에 있었던 이슈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었죠? 어차피 전쟁은 똑같이 하고 있었고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존재를 했죠. 거기에 연준도 금리 인하는 관망한다, 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때랑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나요? 오히려 심해진 거는 있죠. 중국하고 상호 관세율이 이미 높아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아니라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만 좀 두드러 팼는데 이제는 중국하고도 대놓고 싸우고 보복 관세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 유예 상태인 거고 지금 관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시 박스권 상단일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좋아진 건 없어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은 생겼을지언정 매매는 맞았죠. 상호 관세율이 얼마인지는 알았으니까. 근데 아직 해결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 지수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추가적인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시장 지수가 뭐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시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스피 한 2,500, 한 50, 40 정도까지는 시장 지수 반등하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잘 따라 올라왔을 거야. 근데 시장 지수 2,500, 6, 70 넘어가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하게 시장 지수는 괜찮은데 왜 내 종목은 잘 안 가? 막 이런 거랑 막 저놈의 정치 테마들만 맨날 가는 것 같고 뭐 돌발 이슈 뜬 걸로 막 애들만 몇 개만 막 윗꼬리 달고 빠지고 내 종목은 가만히 멈춰 있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데 시장 지수는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580포인트부터 2,650포인트 이 구간까지는 시장 지수 자체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의 계좌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하지 못했던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어중간하게 일해봐야 이거가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밀릴 땐 화끈하게 더 밀려주는 게 오히려 낫고 판을 새로 짜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보통 박스권 매매는 박스권 중단 정도까지는 그냥 밀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단에서 버티지 못하면 박스권 하단도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코스피 지수는 적게는 2,550포인트에서 많게는 2,48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래 코스피가 빠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코스피 지수 빠지는데 올라갈 것 같나요? 아니요. 대부분 다 빠져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시장을 이길 거야. 내 종목을 시장을 버틸 거야. 이런 생각은 되게 건방진 생각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순응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최대한 덜 손실 보도록 투자자는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종목은 시장 빠져도 올라가야 돼. 내 종목은 시장 빠지면 버틸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슈만 보고 매매를 하다가 한번 삐끗해서 크게 넘어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까지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시장 지수가 빠지면 일반적인 기술주들은 당연히 다 빠집니다. 반도체도 빠지고요. 뭐 2차 전진 요즘 말할 것도 없고 뭐 자율주행 로봇 뭐 할 것 없이 시장 지수가 빠지면 어차피 빠요.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돌발 이슈로 윗꼬리를 다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이밍에 기술주들은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지금 접근을 해. 지금 최근에 오늘 좀 반등할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주 추매 좀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반도체 갖고 있는 종목 오늘 좀 막 많이 빠지던데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더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2,550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가 지금 추매를 했는데 여기까지 시장 지수 빠지면 과연 내 종목은 안 빠질까? 내가 추매한 종목은 막 버틸까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둬야 될 게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 종목 반등 자리인 것 같아. 이 종목 지금 여기가 바닥 아니야? 저점이었던 것 같아. 일전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시장이 평이할 때. 이렇게 하단 조정 나올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추매 타점을 잡을 때는 내 종목의 지지선을 찾을 게 아니라 시장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는 2,550포인트예요. 그럼 거기 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추가 매수를 안 했더니 저 체스 말 듣고 내가 추가 매수 안 했더니 시장 반등하네. 시장 박스권 상단 돌파하네. 계속 가네. 그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추매 안 했는데도 수익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샀으면 더 수익 봤을 수 있는데 그때 안 사서 덜 수익 봤다. 그러니까 더 수익 볼 수 있는 걸 덜 수익 봤다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수익을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을 때 감정적으로 반등 자리인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차트 좋아 보여. 이런 생각으로 생각 없이 스윙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반등 안 나오고 만약에 밀리면 2,550까지 밀리고 2,500까지 밀리면 일단 그 종목은 비중이 커진 상태로 손실률은 커졌는데 정작 추매해야 될 타점에서는 추매도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가둬지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와도 나는 평단이 안 와요. 약손실 막 계속 왔다 갔다만 할 뿐 손실이 늘고 줄고밖에 구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수익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개별 종목 차트라던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순간적인 반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확실히 2,550 찍을 때 그때가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인 2,650에서 2,670포인트 이 부근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구간이 새롭게 펼쳐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신규 진입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기다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저는 단타 안 하면은 되게 큰일 나는 사람인데 전 매일 쳐다봐야 돼요, 주식차.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 조정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술주들 이슈가 막 나와갖고 팍 기술주가 쳐요. 이럴 때 기술주 따라잡으면 안 돼요. 거의 다 윗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숭숭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돌발 이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가 힘이 좋은 게 이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더 조정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거랑 정치 테마, 정책 관련주들 그런 거 아니면은 예를 들면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던가 유가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시장이 흉흉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얘들이 보통 이런 하락장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마침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가네? 그러면 그때는 따라 들어가는 단타를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단타만 하시는 게 좋지 기술주들이 돌발 이슈, 좋은 계약 공시가 나왔다고 막 순간적으로 치고 가요. 그런 거 상승의 지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사면 윗골이 달기 좋으니까 지금 매매를 한다,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부정적 이슈에 속해져 있는 종목군들로 단타를 하시고 그럴 자신 없고 저는 그냥 스윙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윙 매매는 멈추시고 신규 진입이나 스윙 매매는 잠깐 멈추시고 아까 말한 2,550포인트 그 부근 왔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난 스윙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장 조정 포인트까지 하락할 거 염두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 시장 아래로 빠지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